3-2번을 하기 전에 이제 자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자, 수업 시간에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자체 방정식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거든.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3번이랑 3-1번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점이 모여서 만드는 도형을 찾는데 그 도형이 어떤 조건,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그 점들이 어떤 도형을 만드는데 그 도형이 그 특정 조건에 의해서 그 점들이 어떤 도형을 만들어 주는지를 너희가 찾아야 돼. 그게 3번이랑 3-1번. 그래서 3번을 보고 저거를 찾아보니까 저거는 1사분면에 존재하는 3대2로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절반이구나 라고 알아야 문제가 풀리는 거고, 3-1번도 마찬가지였지. 직각을 이루는 걸로 봐서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P의 자취우나라고 알아차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워. 그래서 그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어떤 도형을 이루는가를 찾는 거.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우리가 3번에서 간접적으로 했던 뭐 이런 거. AP 대 BP가 2대 1인 점 P의 자취. 이런 거 였고, 다음 두 번째가 오히려 너희가 익숙한 거. 두 번째는 A, B를 이용해서 점진적으로 내가 찾고 싶은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A, B와 정확히 쓰자면 문제에서 어떤 점을 A, B라고 둘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걔네들의 관계식도 줄 거란 말이야. 얘네 둘을 이용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점의 좌표를 A와 B로 표현을 하겠지. 뭐 2A 플러스 1, 뭐 2B 플러스 1로 표현했어. 뭐 쉬운 걸로 해볼까? 뭐 원점과 어떤 점 P와의 중점의 좌표라고 했어. 그러면 당연히 뭐 2분의 A, 2분의 B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문제에서 또 A와 B의 관계식을 줬을 거야. 그럼 그 관계식에다가 집어넣는 거지. 오케이?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야? 요게 내가 알고 싶은 X좌표인 거고 요게 내가 알고 싶은 Y좌표니까 그걸 통해서 A와 B의 좌표와 A와 B의 관계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X와 Y의 관계식을 찾는 거지. 요게 두 번째 자취의 방정식. 그래서 3-2번이 요거에 대한 딱 예거든? 3-2번 보자. 자, 점 P가 있는데 얘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래. 뭐 그렇다 쳐. 근데 얘가 EX 플러스 Y는 1 위에 있대. 그럼 뭐야?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지. 대입을 하자. 대입을 하면 이렇게 돼서 정리하면 이런 식이 하나 나오지.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 뭐 A, B라고 안 돼 있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라고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나온 A와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찾아낸 거지. 얘네 둘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점 Q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래. 근데 점 Q를 보니까 Q는 A-B, A 플러스 B잖아?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거는 X 좌표가 지금 A-B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고 내가 알고 싶은 Y 좌표는 A 플러스 B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지.
난 어떻게든 얘네 둘의 관계를 찾아내야 돼. 이거를 가지고. 뭔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이제 써보면 내가 알고 싶은 x는 a-b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고 내가 알고 싶은 y값은 q의 y값은 a 플러스 b라고 표현되어 있어. 그러면 모양상 당연히 연립을 하겠지. 한 번 더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한 번 빼보면 이렇게 나오지. 난 어떻게든 여기에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야 돼. a와 b 자리에. 그래서 여기서 a는 2분의 x 플러스 y구나. b는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구나. 라는 걸 알아내서 내가 알고 있는 a와 b에 대한 관계식에다가 대입을 해준다면 궁극적으로 내가 알고 싶은 x와 y 사이의 관계식으로 변하게 되겠지. 요렇게. 그러면 정리만 하면 되지. 나는 x와 y 사이 관계식이 알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 싹 정리해주면 x 플러스 2y는 1이다 라는 정답이 나오더라. 이게 내가 설명하는 두 번째 자체 방정식에 대한 얘기야. 자체 방정식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 유형이. 그래서 3번과 3-1번처럼 문제에서 조건을 줬는데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이 무슨 도형을 이룰까를 너희가 찾아서 푸는 문제가 있는 거고 3-2번처럼 A, B라는 A와 B로 어떤 점이 표현되고 걔네들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어.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내가 알고 싶은 애는 얘야. Q의 자체 방정식. 즉 X좌표는 A-B라고 표현되어 있고 Y좌표는 A 플러스 B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나는 그 Q점을 이루는 X와 Y의 관계식이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근데 그 X랑 Y가 뭐 X가 1이면 Y가 2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흔한 함수처럼 표현되는 게 아니라 X와 Y를 다른 X와 Y가 아닌 A와 B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지. 이거를 나중에 너희가 미적분 들어가면 매개변수라고 배우는데 그건 됐고, 그러니까 나는 X와 Y의 관계식이 알고 싶은 건데 A와 B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야 지금 Q점이. 그래서 나는 이 A와 B를 X랑 Y로 표현을 해내야 돼. 그 과정이 요 과정이었던 거고. 그래서 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랑 Y인데 내가 알고 있는 건 A와 B의 관계식이니까 A와 B에 뭘 넣어야 될까를 찾는 거지. 그래서 얘가 내가 알고 싶은 X, 얘가 내가 알고 싶은 Y니까 요거를 식으로 표현해서 A는 X와 Y로 표현, B도 X랑 Y로 표현해서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X와 Y의 관계식이 나오겠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하는 거에서 가장 큰 핵심 페이지가 이 페이지였어. 그래서 얘들아 이거 프린트 뒤에 보면 자체 방정식 연습 문제로 40문제 했거든? 이따 답도 줄 거야. 그래서 요게 오늘 시간 남으면 요거 하고 나서 남은 것들이 숙제. 알겠지? 요게 숙제다. 자취는 틀리지 말자. 얘들아. 알면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번 시험 범위에서 얘들아 너희가 시험 몇 번 봐서 알겠지만 도형이나 집합이나 뭐가 됐든 간에 마지막 문제는 생각도 그렇겠지만 풀기 되게 까다롭거든? 어려워. 그거는 진짜 천운이 따라야 맞춰. 실력과 천운이 모두. 내가 풀 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개념, 내가 눈에 보이는 개념이 있어야 쓰여야 되고, 그래서 실수를 안 하고 시간이 남아서 풀어내야 답 맞춘단 말이야. 어려워. 그거 틀렸다라고 해서 막 정교점수 쭉 떨어지고 그럴 일 없을 거야. 그거 맞추는 사람 진짜 손에 꼽을 거다. 그거는 진짜 운에 맡겨. 괜찮아.
자, 그거 맞추고 못 맞추고가 너희 대세에 지장 절대 영향 안 미치거든? 내가 원하는 건 그거 말고를 다 맞추길 바래. 맞출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최대한 지금 내가 여기 프린트에 담은 문제들은 어렵지. 처음 보면 당연히 어렵지. 처음 보면 어렵지만 한번 배워서 눈에 익혀두고 너희가 오답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한다면 시험 문제 만약에 이거랑 똑같이 나오면 진짜 1,000원이고 똑같이 안 나오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다. 이거를 이용하는 문제가 나왔다라면 충분히 풀 수 있거든. 그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생각하는 법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좋은 예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취야. 자취는 꼭 좀 풀자 얘들아. 자취 문제가 안 나올 리는 없거든. 학교 시험 문제가 진짜 더럽게 쉽지 않은 이상 꼭 맞추자. 알겠지? 자취 문제는 첫 장에서는 거의 안 나올 거야 아마. 자, 정리할 거 하고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 한번 생각해보자. 4번 5번 아마 5번이 좀 더 풀만할 거야. 5번은 우리가 많이 했거든. 뭐 구하는지를 딱 봤을 때 라고 생각이 들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치면 5번이 좀 더 쉬울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4번 같은 게 학교 시험에 나오면 거의 못 풀어. 사실. 안 보이거든. 이걸 상상하면서 그리려고 하는 건 미친 짓이고. (5번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을 딱 보면 딱 떠올라야지. 둘 중 하나다. 제곱의 합의 최소값은 둘 중 하나지. 자, 사실 이게 더 중요해. 일단 이 문제에 있는 것부터 하자. A, B 두 점을 줘놓고 P점을 몰라. 근데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을 구하라 했는데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이때 너희의 선택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두 가지였어. 첫 번째, 그냥 구하는 거지. P를 미지수로 두고 진짜로 구하는 거지. 그래서 길이의 제곱이면 루트가 사라진다라는 걸 이용해서 미지수로 그냥 둔 다음에 그때는 만약에 피해가 어디 위에 있다라고 주겠지. 그래서 문자를 두 개 안 써도 되게 하나로 쓰게 하겠지. 그렇게 해서 진짜 실제 길이를 구해서 표현하면 거의 대부분 뭐야? 2차 함수가 되겠지. 기억나지? 많이 했던 거 기본 문제였지? 요럴 때가 있었고 지금 이 문제처럼 하필이면 얘네 이 A, B, P가 어떤 관계일 때? 삼각형에서 중점과 이였을 때 요런 상황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파포스 정리로 가야지. 선택지는 두 개야. 오케이? 다음 이거 한 김에 정리 좀 하자. 다음 전부터 갈까? 요거처럼 A와 B라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두 점 간의 관계에서 이번에는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구하래.
그냥 더한 게 최소가 되는 상황이야. 얘도 크게 보자면 두 가지로 나뉘지. 잘 정리해도 얘들아, 뭐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정리하는 것 중에 하나 정도 나올 거야. 이거는 너무 중요한 개념들이라서. 자, 그냥 더한 게 최소가 나올 때도 있을 거야. 그러면 이때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점 P가 위치가 정해져 있을 때. 어디 위에 있다 이렇게. 특히나 우리가 제일 많이 봤던 건 뭐야? 점 P가 X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써? 대칭 이동 썼지. 기억나지 얘들아? 대칭 이동 쓰는 거. 오케이? A, B, X축 위에 점 P가 있을 때 AP 플러스 BP의 최소값 구하죠. 그러면 X축에서 꺾이니까 B든 A든 하나를 X축으로 대칭 이동시켜서 이게 최단거리다 라고 했었지. 기억나지 얘들아? 요런 게 있고, P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럼 얘는 오히려 쉽지. P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게 P가 아무데나 있어도 된다 라고 한다면 P는 어디 있어야 돼? 선분 AB 위에 있어야지. 그치 얘들아? A, B, P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야 AP 더하기 BP가 최소겠지.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알지? 응. 다음 2점일 때 또 하나 나오는 게 요거. 우리 저번에 했던 거. 뺀값의 둘의 차. 절대값은 뭐 차라는 의미. 얘가 최대가 될 때. 요거는 점 P가 어디 있어야 돼? 직선 AB 위에 있어야 돼. 즉 다른 말로 A, B, P가 어떤 상 기억날 거야?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야. 기억나지? 그래서 얘들아 삼각형 ABP가 삼각형을 이루면 얘는 AB보다 작단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면 요건 AB와 똑같거든. 그래서 AB와 똑같을 때가 최대라는 거지. 그래서 삼각형이 안 나온다. 삼각형이 안 나올 때가 얘네 둘의 차가 가장 클 때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바로바로 풀어버리면 돼. 되게 쉬운 거잖아. 알면. 됐지? 자, 다음 2점이었으니까 이제 3점 가자. 3점, 삼각형. 삼각형 또는 그냥 3점을 줬을 때. 다 했어. 얘들아, 이제 한번 정리를 하는 느낌인 거지. 자, 삼각형에서 첫 번째. 삼각형 내부에 한 점 P가 있어. 그때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최소값. 외우는 게 아니라 얘들아 배웠던 거를 깔끔하게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아. 자, 이때 연아 점 P 어떻게 구해? 삼각형 내부에 점 P가 있는데 꼭지점이랑 이은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 무게중심. 이거 모르고 있다가 P, A, B라고 해서 진짜로 길이 구해서 하면 답은 나와.
근데 알잖아? 알고 그냥 셋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오면 끝. 이거랑 A, B라고 둔 다음에 거리고 하는 거랑 속도 차이 어마어마하겠지. 다음 요것도 저번에 얘기했었지. 그냥 더한 값의 합, 그냥 더한 값의 최소값. 이거는 안 나와. 왜? 교육과정 왜거든. 그래서 페르마의 점이다 뭐 얘기했었지. 기억나지? 그래서 안 나와. 신경 꺼. 대신에 요거를 내가 언급하는 이유는 사각형의 선이 있어서. 이렇게 너희가 스토리텔링을 하면 돼. 여기서는 이 그냥 더한 거의 최소값은 삼각형에서 없는데 사각형에서 있어서. 왜? 왜? 왜였어? 얘자 뭐였어? 왜? 왜 삼각형에서 그냥 더한 값의 최소값은 없는데 사각형은 왜 있어? 삼각형에는 없는데 사각형이 있는 게 있으니까지. 뭐야? 대각선. 대각선. 그래서 사각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남편부터 다 했나? 또는 4점. 특히나 얘들아 이거 4점을 줬는데 이런 거 이렇게 만약에 4점 좌표로 막 이렇게 나열해서 줬어. 4점이 있었다. 이때 임의의 점 P를 잡아서 얘가 A, B, C, D 이렇게 줬어. 이렇게 했을 때 AP 더하기 BP, CP, DP가 최소다. 가 되기 위한 P의 값을 구하시오.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아니면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이때 일단 이거 내용부터 써보자. P 어디 있어? 대각선의 교점에 있지. 대각선의 교점, 그지? 뭐야? 어디냐? 요거 2번 하는 거잖아. P가 어디 있어야 P가 어디 있어야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가 제일 짧을까? 첫 번째, A와 C로 따로 보자면 점 P는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돼. B, D로 보자면 점 P는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여기. 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2번 하는 거라고. 그럼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얘들아 이렇게 줬다라고 해서 너희가 혹시나 진짜 선생님이 진짜 악의를 가지고 문제를 낸다면 일단 점을 이렇게 줬다고 해서 이 사각형 무조건 사각형 A, B, C, D야? 아니지. 아닐 수도 있어. A, C, D, B일 수도 있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문제에서 사각형 A, B, C, D다 라고 하면 그냥 믿고 하면 되지. 그러면 대각선이 A, C가 하나고 하나가 B, D겠지. 근데 그냥 이렇게 4점 나열한 다음에 이거 최소값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럼 배운 대로 A와 C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B, D의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걔네들의 교점이 P 라고 하면 틀릴 수도 있어. 왜? 실제로 얘네들의 좌표를 그려봤을 때 찍어봤을 때 사각형이 A 찍었더니 여기 있고 B 찍었더니 여기 있고 C 찍었더니 여기 있고 D 찍었더니 여기 수도 있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대각선은 A, C랑 BD가 대각선이 아니야. A, B랑 CD가 대각선이지. 뭔 소리지? 이래서 실수하면 안 돼. 이런 거. 그냥 A, C 대각선, BD 대각선 아니야. 해봐야 알아. 물론 문제에서 사각형 A, B, C, D라고 줬으면 믿고 하면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얘들아?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사각형에서 어떤 점을 찍었을 때 더한 게 그냥 더한 게 최소냐? 점 P는 두 대각선의 교점. 아는 거 있나? 하나. 요거는 이제 사각형에서 잔잔바리로 직사각형 이상. 즉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일 때만 성립하는 거. 기억나지?
얘 이름 아까 했으니까 사각형 ABCD라고 가정했을 때 사각형 내부에 한 점 P를 찍었다라고 했을 때 AP제곱 더하기 CP제곱과 BP제곱 더하기 DP제곱은 항상 같다. 이건 항상 같아. 항상 성립해. 이유는 피타고라스. 뭔 소리냐? 직사각형이야. 한 점 아무거나 찍어서 뭐 여기 찍었다 치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선이 그어질 텐데 그러면 요렇게 변을 쪼갠다 친다면 뭐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한다면 여기 C, 여기 D, 여기 A, 여기 B잖아. 그러면 얘 제곱은 뭐야? A제곱 더하기 C제곱. 얘 제곱은 B제곱 더하기 D제곱. 근데 여기도 여기랑 여기 더해도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한 번씩 가 있거든. 그래서 A, C랑 이어진 제곱의 합과 B, D로 이어진 제곱의 합은 직사각형 이상의 사각형이라면 무조건 성립한다. 피타고라스로.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잔잔바리 하는 김에 하는 거고 나머지 정리 잘 해놔야 되더라. 뭐 나올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하나는 나올 거야. 분명. 그게 쉬운 문제건 어려운 문제건 할 거 없이 무조건 이거 쓰는 문제는 하나는 나올 거야. 잘 정리해도 이런 건. 자,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Q, Y축과 만나는 점을 R 라고 하고 좌표 평면 위에 1,11과 2,4를 찍었대. 1,11과 2,4는 찍어보면 알겠지만 둘 다 이 직선 위에 있거든. 좀 잘 보이게 좀 과장되게 그릴게. 이렇게 있다 치자. 어차피 큰 지장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있을 때 점 P가 있는데 그 점 P가 여기 위로 움직이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포인트가 되는 거 하나. 선분 RQ. 선분 RQ. 여기 없어. 시연아, 그럼 너 어디서 스트레인지 가모니? 여기 없어. 점 P의 좌표, X좌표와 Y좌표는 0부터 5까지만 가능해. 자, 이때 점 P를 찍어서 AP제곱과 BP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그럼 P를 뭐 대충 여기다 찍어다 치자. 그러면 AP, BP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에. 그러니까 이것도 얘들아, 이거를 오해하면 어떻게 풀게 돼? 대칭이동을 쓰게 되겠지. 오해하면. 근데 아니라고. 대칭이동은 언제야? 그냥 더할 때. AP 더하기 BP. 여기서는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이잖니.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 했는데 얘와 얘의 좌표라고 알고 있으니까 얘네 둘의 중점 좌표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거든. 얘가 이렇게 돼서 파푸스 정리를 쓸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이걸 식으로 표현해보면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은 알다시피 2배의 MP제곱 더하기 AM제곱이지.
그럼 얘의 최소값은 얘의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게 그거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얘네 둘을 봤을 때 얘들아 np제곱은 p가 어디냐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지. 근데 am제곱은 항상 똑같지 않니? 어차피 다 정해져 있는데 뭐 달라질 리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변하고 얘는 안 변하는 값이야. 즉 얘의 최소값은 곧 얘의 최소값인데 얘의 최소값 중에 얘는 안 변해. 그럼 누가 제일 작으면 돼? 얘가 제일 작으면 돼. 결론 np제곱이 최소면 돼. 그 말은 우리 점 M 좌표 알잖아. 점 M에서 점 P가 있는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까지의 거리가 최소면 되겠네. 그럼 알다시피 언제야? 수직으로 만날 때 최소지. 거리는. 알지 얘들아? 직선이 있었고 점이 있었대.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우리 수직거리를 평소에 구하잖아. 생각해봐. 여기서 이 직선 위에 점까지의 거리 중에 제일 짧은 게 누구겠어? 별의별 선 중에. 수직거리지. 얘가 제일 짧아. 이때가 최소야. 당연히. 맞니?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뭐래? 점 P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점 P의 좌표는 이 M에서 이 직선에 그은 수선의 발이 점 P겠다.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교점 구하기도 귀찮으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점 P의 좌표를 A, 마이너스 A 플러스 5라고 둔 뒤에 얘에서 얘까지의 거리 구하면 되잖아. 그게 수직거리일 테니까. 그거의 최소값 구하면 되지. 그래서 해설은 이렇게 가는데 실제 풀이는 얘들아 이렇게 이 말 그대로 풀어도 되지. 얘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찾을 요 MP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이 MP의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1이고 얘를 지나는 직선이지. 맞니? 그래서 그 직선과 얘의 교점을 찾으면 되겠지. 오케이? 그럼 그게 점 P의 좌표고. 오케이? 근데 뭐로 어떻게 하던 간에 교점의 P의 좌표가 뭐 나오냐면 얘들아 여기까지가 이제 이 문제 포인트야. 이 뒤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됐어. 그 뒤로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MP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교점 P를 구하던 아니면 P의 좌표를 임의로 A2식에 넣어서 A, 마이너스 A 플러스 5라고 한 뒤에 개에서 M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던 뭘 하던 간에 A가 점 P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 그치? 최소일 때. 즉, 수선의 발. 요 점에서 지금 내가 이거 좌표 안 맞잖아. 제대로 그리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수직으로 만나거든? 이렇게. 근데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선분 RQ잖아? 없어. 그러면 이때가 최소야. 그러면 아까 그림으로 여기서 얘들아 봐봐. 직선이 있고 점이 있었어. 이때가 제일 짧아. 근데 이때는 존재하지 않아. 왜? 선이 요거밖에 없대. 그럼 언제가 제일 짧아? 그나마 가까운 여기 때 최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때가 최소야. 이때가 수직으로 만나거든. 얘가 1,A라고 한다면. 근데 여기 없잖아. 그럼 그나마 가까운 데가 어디야? 여기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봐봐. 지금 내가 그림을 왜곡되게 그려서 그런데 A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서 수직일 때를 찾아야 되잖아. 그때가 제일 짧으니까. 그지? 그때의 수직일 때의 점 P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 계산해보면. 근데 없다고 이거 지금 이 선은 없잖아. 문제에서 선분 RQ 위에 점 P랬잖아. 직선 RQ가 아니라 선분 RQ잖아. 그러니까 선분은 애초에 여기밖에 없어. 없어 여기. 여기 없어. 그러면 이때가 제일 짧지만 없으니까 그나마 꽁 대신 닭으로 그나마 최소일 때랑 제일 가까울 때가 Y절편이잖아. 그나마. 물론 문제에서 직선으로 줄 일이 많겠지. 그러면 그냥 하면 돼. 근데 이 문제에서는 굳이 연맥이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때가 아니라 이때인 거지. 그래서 얘가 아니라 그나마 P와 가까운 문제에서 원하는 P의 좌표는 누구일 때와 R일 때랑 똑같다. 그래서 좌표가 0,5야. 그리고 그때의 최소값은 AP제곱 더하기 그럼 이거 구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보면 42가 나온다. 41이 아니야. 얘들아 다시 말하지만 이 밑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여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랑 계속 연관 지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너희가 혼동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한다거나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이거 굳이 미지수로 둬서 식을 써온다거나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내 말은. 그래서 아까 정리한 거야. 헛짓하지 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알겠지? 그거 정리한 거 잘 봐둬야 돼.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A와 B가 정해져 있고 직선 위에 임의의 점 P가 있을 때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그때 여기랑 여기의 제곱의 합을 보면서 파푸스 정리를 생각해서 중점좌표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얘는 얘구나? 근데 얘는 확정? 얘는 편수. 얘가 제일 작으면 되겠네. 그럼 얘가 제일 작을 때는 A, B의 중점인 M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값, 즉 수직으로 만날 때 여기까지 이해하면 된다고. 그 뒤로는 너희 충분히 풀 수 있잖아. 이 문제에서는 조금 트릭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와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내 말이 이해됐을까 얘들아? 자 다음은 4번 보자. 근데 파푸 정리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저는 비교할 줄 알아요. 이 식을 보고 파푸 정리를 해명할 수 있는 거예요? 파푸스 정리의 식 형태가 이거잖아. 형태가 이쁘게 하면 보통 저거 보면은 A코마 B로 쓰는 게 좀 보통이잖아요. 저걸 보고서 파푸 정리를 풀어야겠다. 내가 A, B로 안 풀어봐서 그런데 그렇게 해보면 나오나?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렇게 풀어봤는데 중점 좌표랑 최소 다르게 나왔어요. 잠깐만. 간단히만 해보자. 그런 건 좋은 질문이야. 그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였잖아. 그지? P의 좌표를 임의로 찍어서 진짜로 식에 대한 식을 만들어서 거리에 대한 식을 만들어서 걔 최소값 2차 함수를 이용한 또는 파푸스 정리라고 했는데 지금 요거 우리가 푼 거는 파푸스 정리였고 실제로 변화해보자. P의 좌표를 당연히 A, 마이너스 A 플러스 5라고 둬야겠지. 여기 위에 점이니까 이거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니까 그치? 미지수는 적을수록 좋은 거니까 됐지? 그럼 여기서 진짜로 AP 제곱, BP 제곱을 구해보자. 그럼 AP 제곱은 이거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2랑 12니까 37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거네.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똑같네. 나오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아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기 영역이지. 나오네. 나오네. 이렇게 해도 되네. 지금 이렇게 해도 됐던 이유는 뭐야? 이 점 P의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A, B로 하면 안 되지. 근데 이렇게 하면 되네. 편해. 4번.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해보면서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 제곱의 합을 물어봤다면 일단 디폴트는 뭐라고 하는 게 좋아? 미지수로 잡은 다음에 실제 길이를 구하는 식을 써봐서 2차 함수를 노려본다야. 근데 특정 상황이라면 파푸스 정리도 고려해봄직하다. 요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파푸스 정리는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자, 4번 보자. 4번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런 거를 학교 시험에서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있어. 자, 1사분면에 반지름이 5짜리인 두 원이 외접하면서 있대. 서로 뭐 공이 이렇게 여기에 낑겨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가 움직이면 얘도 이렇게 스르르 내려가고 얘가 이렇게 당겨주면 얘가 스르르 올라가겠지. 이런 관계야. 외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이 당겨 있는 거야. 얘가 일로 가면 얘가 좀 떨어지겠지. 따라가는 거잖아. 그지? 이런 관계야. 자, 이때 그 두 원의 접점을 P라고 할 때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래. 이 얘기거든? 자, 그러면 일단 거기 있는 대로 따져본다면 지금 두 원의 반지름이 5라고 줬는데 하나는 X축에 접하고 하나는 Y축에 접하니까 조금의 힌트는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 자, 얘의 중심좌표는 반지름이 5인데 Y축과 접하니까 X좌표가 5고 Y좌표는 모르지. 이거는 원의 방정식 기본이니까. 다음, 두 번째 원. 얘랑 접하고 있는 두 번째 원은 X축과 접하니까 X좌표를 모르고 Y좌표가 오지. 됐니? 여기서 출발하는 문제. 자, 그러면 나 요 점 P의 좌치를 알고 싶어. 얘들아, 그럼 아까 내가 시작할 너희 풀 때 얘기했지만 이 점 P가 얘가 움직이면 P도 얘도 움직이고 그럼 P도 움직이겠지. 이걸 너희가 그릴 수 있냐고. 못 그리지. 이거 어떻게 그려? 상상할 수 있어? 빡세잖아. P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이 돼? 애매하단 말이야. 움직이긴 움직이겠지. 근데 걔가 어떻게 뭐 곡선으로 움직일지 직선으로 움직일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아까 했던 자체 방정식에서 두 번째로 가야 되는 거야. 얘가 무슨 도형을 그릴지 뭔 수로 그려? 할 게 없잖아. 자, 그러면 이 점 P의 좌표를 뭐라고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될까요? 뭐겠어? 쉬운데? 여기서 출발하겠지. 당연히 중점이겠지. 이 길이 똑같은 거 아니야? 왜 접하는데? 그래서 점 P의 좌표가 2분의 B 플러스 5, 2분의 A 플러스 5다.
그러면 아까 했던 거 기억하면서 해보자, 얘들아. 내가 알고 싶은 게 최종적인 게 얘네 둘이 무슨 관계식을 이룰까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게 얘가 내가 알고 싶은 애 X좌표인 거고 얘가 내가 알고 싶은 거에 Y좌표인 거야. 됐지? 야, 그러면 이거 하나는 됐고 A와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필요하잖아? 그게 최종적으로 이걸 정리한 다음에 집어넣어야 될 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이 그림에서 우리가 식 하나 더 만들 수 있어. 뭐 만들 수 있니? 중심 간의 거리가 몇이다? 중심 간의 거리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 몇이어야 돼? 10. 반지름의 2배. 10.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를 약간 템플릿화 시켜놓으면 얘들아 A와 B로 어떤 좌표를 표현해야 되는 거 하나 두 번째 그 A와 B에 대한 관계식 하나가 필요한 거야. 오케이? 이렇게 템플릿화 시켜놓으면 돼. 그래서 A와 B로 좌표 표현했고 A와 B의 관계식을 찾아낸 거지. 어떻게든. 그래서 두 중심 간의 거리가 10이다. 로식을 만들면 보기 편하게 하자. A-5의 제곱 더하기 B-5의 제곱은 100이다지. 아니? 두 중심 간의 거리가 10이다. 루트 빼니까 양면 제곱했어. A와 B에 대한 관계식 넣어놨어. 어떻게 돌아간지 이해됐어, 얘들아? 이거 자체 방정식 꼭 좀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A와 B 이용하는 거. A와 B로 좌표 표현했고, A와 B의 관계식 찾아냈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풀었던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지. 왜? 아까는 A와 B의 관계식은 줬잖아. 근데 여기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됐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여기에서 어떻게든 A와 B로 정리를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 재료 다 됐잖아. 좌표 나왔고 식 나왔잖아. 그럼 정리만 하면 되지. 그럼 여기서 써보자. X가 2분의 B 플러스 5야. 내가 알고 싶은 Y는 2분의 A 플러스 5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A가 뭘까 B가 뭘까를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A와 B로 정리를 해야겠지. 정리하면 B는 2x-5네. A는 2y-5네. 이 정도 암산 되지? 그래서 얘네들을 왜 정리했어? 여기다 넣으려고. 해서 대입하면 2y-5가 10이 되겠지? 요렇게 되겠네. 그럼 식만 정리해주면 되겠네? 양변 몇 수로 나눌까? 4로 나누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뭐야? 내가 알고 싶은 점 P의 X와 Y의 관계식. 아, 점 P는 5,5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5짜리인 원을 그리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여기서 그래서 점 P가 나타낸 도형의 길이는 했으니까 반지름이 5짜리니까 답은 10파이라고 하면 틀린다는 거야. 왜냐? 얘들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맞대고 있잖아. 그럼 A와 B 얘의 이 원의 Y좌표와 이 원의 X좌표는 5보다 무조건 커야겠지. 여기서 A 또는 B가 5보다 작을 수가 있나?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는 어려움 여기까지 이해해야 되더라.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그냥 자체 방정식이고 이 문제가 좀 어려운 이유는 여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A와 B의 변역이 존재하거든. A와 B는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5 이상이어야 돼. 상황이. 그러면 A와 B의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X와 Y의 범위도 정해지겠지.
A와 B의 최소값이 5를 집어넣을 때 X와 Y의 최소값도 5가 되지. 그래서 얘 때문에 X랑 Y도 5 이상만 가능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은 점 P의 자취가 이거라며. 그럼 이거 상상해보면 5,5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5짜리 원이니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서 X랑 Y가 둘 다 5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어디만 남아? 여기만 남아. X랑 Y가 모두 5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전체 원의 둘레가 10파이잖아? 10파이의 4분의 1만 남아. 그래서 K가 2분의 5이므로 정답인 20K는 50이 정답이야. 여기는 그냥 신경 꺼도 되겠는데, 일단, 얘들아. 뭐, 여기까지 다 이해는 될 건데, 핵심은 뭐다? 여기까지. 여기는 꼭 좀 할 줄 알자, 얘들아. 알았지? 그러면서 뒤에 내가 붙여놓은 프린트로 연습해봐. 분명 이런 문제 있을 테니까. 알겠지? 근데 내가 뒤에 붙여놓은 프린트에는 요런 구석은 없을 거야, 아마. 이 뒤에 붙인 요 구석은 없을 거고, 여기에서 마무리 될 거야. 거의 대부분. 알겠지? 이 문제는 좀 더 어려워서 이런 것까지 간 거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얘들아, 이 점 P가 얘가 5니까 여기 얘 X좌표가 5고 여기 Y좌표가 5니까 여기가 5,5일 거 아니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결론도 알았잖아? 여기가 5,5니까 점 P는 요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찾았잖아. 점 P의 잡지가 이거야. 여기 빨간 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5,5가 여기가 5고 여기가 5니까 5,5가 여기잖아. 그럼 원이 이렇게 있는 거지. 점 P의 자취가. 근데 실제로는 그거의 4분의 1인 여기에서만 P가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럼 생각해봐. 얘를 좀 밀었어. 그럼 얘가 이렇게 비스듬히 올라간다는 거지. 얘를 눌렀어. 그럼 얘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움직이는 거야. 결론적으로. 오케이? 만약에 학교 프린트에 있었어. 그럼 솔직히 말하면 나 이거 그냥 외우라고 할 것 같아. 이 그림, 이거를. 만약에 이게 학교 프린트에 있었다면. 없잖아? 됐지? 넘겨서. 일단 재밌는 문제 하나 있거든? 6번 한번 맞춰보자. 6번 하나만 하고 줄게. 6번 한번 맞춰보자. 잘 생각해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문제는 되게 단순해. A, B 두 점이 있고 CD라는 직선이 X축 위에서 움직인대. 이때 걔네로 만든 사각형의 둘레가 언제 제일 짧을까요? 일을 할까?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AC와 BD의 길이의 합이 최소면 되잖아. 그지? 그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고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한 점이 있어야 돼. 그래서 AC 더하기 BC 얘 최소값이거나 AD 더하기 BD의 최소값이거나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여기가 하필 두 점이라서 문제인 거야. AC는 AC고 BD는 BD니까. 그럼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이용해야지. 써먹어야지. 알고 있는 게 이거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그림 보면 이해가 될 거야.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D를 없애고 B를 3칸 땡긴다고. 내 말이 이해돼? D를 없애고 B를 3칸 땡기라고. 갑자기가 아니라 얘 더하기 얘의 최소값은 죽어도 못 구해.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여야 되거든. 근데 2개잖아. 그래서 C든 D든 하나를 없애는 거야. 없애. 종이를 접는다고 생각해. 3칸만큼. D가 C가 되도록. 접어. 그럼 얘와 얘를 3칸 움직이면 왼쪽으로 얘는 C랑 겹칠 거고 얘는 5,3이 되겠지. 야,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이 길이랑 얘네 둘을 왼쪽으로 3칸 옮겼을 때의 이 길이랑 같잖아. 이거나 그게 그거 아니야? 맞잖아. B와 D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D는 C와 겹치게 되고 B는 5,3으로 변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드디어 이거의 최소값 구할 수 있게 되잖아. 얘랑 똑같으니까.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AC 더하기 B-C의 최단거리를 구하게 되고, 그럼 얘의 풀이는 다들 알다시피 X축 대칭 이동시킨 뒤에 최단거리를 구하게 되지. 그래서 굳이 식으로 쓰자면 AC 더하기 BD, 첫 번째 그림에서의 AC 더하기 BD가 두 번째 노란 선에서 AC 더하기 B-C로 바뀐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A, B, 다시의 길이랑 똑같다가 결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 둘 간의 거리만 구하면 그게 뭐야? 얘 더하기 얘의 최소값이지. 알면 쉽지. 그래서 길이 구해주면 요 길이가 13인가? 13이 나올 거야. 0,9에서 5,-3까지의 거리가 13이 나와. 그래서 결론은 AB의 길이 10, CD의 길이 3, AC 더하기 BD의 최소값 13 해서 정답 26. 어떻게 돌아간지 이해됐어, 얘들아? 이거? 이것도 알고 한번 보면 너희 만약에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왜? 개 쉽잖아. 한번 보면 되게 쉽지 않아? 이동했다고. 이 두 점을 일로 이동시켰다고. 똑같이. 이 길이랑 똑같잖아. 문제에서는 얘랑, 그러니까 아우 진짜. 문제에서는 얘 더하기 얘를 하래. 근데 얘 A에서 온 점은 C랑 만나고 B에서 온 거는 D랑 만나니까 따로따로는 최소값을 못 구한단 말이야. 한 점이어야 돼. 그래서 얘네 둘을 한 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D를 C랑 겹치도록 이동시킨 거야. 그러면 D가 왼쪽으로 3칸 가면 되겠지. 그러면 걔랑 연결되는 B도 왼쪽으로 3칸 가겠지. 그래서 원래 길이는 얘였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리고 B는 3칸 움직였으니까 5,3으로 바뀔 거고 D는 C랑 겹치게 될 거고. 그러면 생각해봐. 이거 더하기 이거나 이거 더하기 이거나 그게 그거잖아. 그잖아. 길이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노란 선, 요 상태로 바뀐 거야. 그러면 이제는 아는 대로 하면 되지. 뭔 소리지, 얘들? 힘겹지, 얘들아.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좀만 더 해보자.